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오늘은 태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태아의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두뇌 발달은 인간의 뇌세포는 약 14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70%가 태아 시절에 만들어지는데요. 결국 신생아는 약 1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신부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가질 목적으로 태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교의 목적을 공부 잘하는 아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산모일수록 태아의 뇌 발달에는 관심이 많은데요. 두뇌는 말할 것도 없고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태교라는 것은 태중 교육인데 뇌가 있어야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태아의 뇌 발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별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분자생물학자들은 정자와 난자가 도킹하는 순간에 입력되는 생명력의 정보량은 대형 백과사전 17세트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 세트는 26권으로 모든 백과사전은 442권의 분량이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따라서 배아 시절에는 이러한 정보량에 의하여 신체의 각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후 태아의 각 부분은 적절한 속도로 인해서 발육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빠른 속도로 발육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태아의 뇌와 부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의 부신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뇌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성인의 두뇌 무게는 자신 체중의 2 내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아의 시절의 두뇌의 무게는 자신 몸무게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인은 이미 대부분의 뇌세포가 세포분열을 끝난 상태이겠지만 태아의 두뇌는 세포분열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뇌의 발달에 장애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태아의 뇌는 임신이 지낼수록 형태 및 기능에 특히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됐는데요. 미국의 신경해부학 교수인 갈렌 박사는 조산되거나 자궁 내에서 사망하였던 태아들을 모아서 뇌의 구조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임신 20주까지는 평평하던 뇌의 표면에 임신 24주부터는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임신 20주부터 만사까지 약 2주 간격으로 변화하는 뇌의 겉모습을 산부인과 교과서에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뇌의 겉모습 모양으로만 봐도 해당 태아의 임신 주수를 대략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의 표면 즉 대뇌피질에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뇌조직 즉 뇌세포의 급격한 발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매일 약 5천만 내지 6천만 개의 뇌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뇌피질에는 세포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태아의 두개골 내에서 뇌조직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으며 따라서 표면에서 주름살을 만들면서 대뇌피질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태아 뇌피질의 주름살은 임신 말기에서 펼쳐본다면 그 넓이는 대략 신문지 한 장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약 140억 개인데요. 그 중에 약 70%가 태아 시절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생아는 약 1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임신 6개월이 지나면 뇌가 조직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뇌의 조직화라는 것은 뇌세포 간의 접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뇌는 뇌세포만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뇌세포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신경회로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신경회로의 발육이 완성되면 비로소 뇌의 기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원치 않더라도 뇌의 발육이 왕성한 이 시기에 뇌에 풍부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신의 안정과 더불어 이 시기에 섭생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영양학자들은 이 시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권유하는데 뇌의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권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의 발육에 필수적인 DHA는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꾸준히 이러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또한 가능한 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적절한 공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신생아에게는 두뇌의 발달은 특히 신체 접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임신부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임신부의 복부 또는 가슴 위에 올려놓는 방법 등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신생아실로 옮겨지기도 전에 적어도 산모가 아기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많이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배려가 아쉽기는 한데요. 딸에서 신체 접촉을 태아 때부터 활용하는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간접적인 접촉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임신부가 자신의 배를 가끔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것도 좋고요. 또한 부부의 피부 접촉, 즉 남편이 가끔 아내의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이 교육학자들이 권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하여 권장되는 이 방법은 임신부의 심신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요. 물론 자주 너무 심하게 쓰다듬으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간혹 자궁수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아의 대뇌피질이 겉표면을 넓히는 부부간의 노력은 임신 중반기의 대표적인 태교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아의 뇌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 영양이 풍부한 환경, 더욱 부부간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더욱 잘 발육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태아의 두뇌 발달을 꾸준하게 자극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전통태교에서도 임신부의 주요 환경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지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태아의 뇌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아의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를 20주 이후, 24주 이후로 여러분 보신다면은 이 시기에는 좋은 영양,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산소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아의 뇌 발달을 돕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임신기간을 잘 보내고 태아의 뇌가 발달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엄마가 뇌태교를 해준다면 훨씬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태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부와 우리 아가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최선희 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